대한민국 동해의 심장부, 그리고 일본과의 최전선이라 불리는 울릉도. 이 작고 고립된 섬이 최근 한국 안보 전략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울릉군이 추진 중인 하수처리 시설 민간 투자 사업. 표면적으로는 환경 개선 프로젝트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 1,76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공공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동해 방어망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울릉도는 지리적으로 독도와 일본 오키제도 사이에 위치해 있다. 평시에는 관광지로 알려져 있지만 유사시에는 해군과 공군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특히 한국이 독도 방어와 동해 해역 감시에 힘을 실어가는 이 시점에서 울릉도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울릉군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는 것은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대비 전략과 맞닿아 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하수처리 시설과 38.7km에 달하는 하수관로 설치다. 언뜻 보기에는 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인프라 같지만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함의를 지닌다. 울릉도는 지금까지 대규모 군 병력이나 장비를 장기 주둔시키기 어려운 지역이었다. 식수와 전력, 폐수 처리 능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처리 용량 5,000m/1 규모의 시설이 완공되면 울릉도의 자급자족 기반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는 곧 장기 주둔이 가능한 인프라, 즉 군사작전의 지속 가능성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울릉공항 건설을 통해 하늘길을 넓히고 있다. 거기에 이번 하수처리 시설 사업이 더해지면 울릉도는 동해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실질적 전진기지로 완성된다. 이 모든 과정이 환경 개선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이중 전략적 프로젝트로 해석한다. 즉 평시에는 주민복지를 위한 인프라로 활용되고 비상시에는 군사지원기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의 추진 속도 또한 주목할 만하다. 울릉군은 2026년 상반기 사업 시행자 지정,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이라는 구체적 일정까지 확정했다. 이 일정은 울릉공항의 완공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 두 프로젝트가 같은 시기에 완성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동해에서의 군사물류 감시 체계를 하나로 연결하려는 장기적 계획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남한권 울릉군수의 발언도 단순히 행정적 의지를 넘어선다. 그는 주민 의견을 세밀히 검토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뒷면에는 울릉도를 완벽히 준비된 섬으로 만들겠다는 국가적 의도가 비친다. 울릉도의 환경 인프라가 완비되면 정부는 향후 동해 방어선 강화를 위한 추가 프로젝트, 예를 들어 해안 감시 레이더 기지 확장, 해군 부두 증설, 군용통신시설 구축 등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하수처리 시설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사실상 동해전선에 숨은 기반 공사다. 환경 프로젝트의 형태로 위장된 안보 강화 전략. 그것이 지금 울릉도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미래의 안보 지형을 재편하려는 의지가 뚜렷이 보인다. 울릉도의 하수처리 시설 프로젝트가 단순한 환경 인프라로 그치지 않는 이유는 이 섬이 이미 전략적 삼각축의 한 꼭지점으로 편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 해군기지, 울릉공항, 그리고 독도로 이어지는 이 라인은 한국 동해 방어의 핵심축이다. 울릉도가 자급 가능한 생태 인프라를 확보하면 이 삼각축은 완전한 군사 운용망으로 변한다. 즉 포항에서 출발한 해군이 울릉도를 거점으로 삼고 공군이 울릉공항을 통해 지원하며 독도 감시체계가 이와 연동되는 구도다. 특히 울릉공항은 1200m급 활주로를 갖춘 소형 공항으로 평시에는 민항기로 운항되지만 전시에는 수송기나 해상 초계기 투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항만으로는 장기 운용이 어렵다. 연료, 물, 전력, 생활하수 처리 같은 기초 인프라가 부족하면 어떤 군사기지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이번 하수처리 시설 사업은 바로 그 약점을 보완한다. 다시 말해 울릉공항과 하수처리 시설이 결합하면 지속 가능한 한국군 관계자들은 공식적으로 민간 인프라 강화 사업일 뿐이라고 설명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군사 분석가들은 다른 관점에서 본다. 일본 방위성 산하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울릉도의 인프라 확충은 독도 방어 및 동해 감시 능력의 실질적 강화를 의미한다. 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울릉공항 완공 이후 한국이 해상 초계기 P-3C나 KF-21 전투기 일부를 순환 배치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는 동해상공에서 일본 항공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직접 겹친다. 미국 또한 울릉도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동북아 해역의 군사 균형이 점진적으로 한국 중심으로 이동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미군 입장에서는 한국이 독자적 감시망을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울릉도가 완전히 자립 가능한 인프라 섬으로 변모하면
한국은 미군의 물류 지원 없이도 자체 작전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주목할 변화다. 울릉도의 인프라 구축은 안보뿐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도 내포하고 있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한국은 그 대응 수단으로 실질적 지배 강화를 택했다. 울릉도는 그 전초기지로서 상징적 역할을 한다.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구 유입을 늘리고 공항과 해양시설을 완비하는 것은 결국 이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각인시키는 행위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모두 비군사적 언어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수처리 시설, 공항, 관광 인프라, 주거 환경 개선. 겉으로는 평화롭고 행정적인 단어지만 그 이면에는 안보 전략이 숨겨져 있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사회에서 불필요한 긴장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군사력 강화 효과를 얻는 한국 특유의 접근법이다. 결국 울릉도는 환경과 안보라는 두 단어가 교차하는 공간이 되었다. 하수처리 시설은 물을 정화하는 시설이지만 동시에 안보의 토대를 정화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깨끗한 물이 흘러야 병참이 유지되고 병참이 유지되어야 국방이 지속된다. 울릉도의 하수관로 38.7km는 단순한 배관이 아니라 동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혈관이다. 울릉도의 대규모 하수처리 시설 사업은 표면상으로는 환경 인프라 구축 사업이지만 그 추진 과정은 철저히 중앙정부의 전략적 계산 아래 움직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그리고 국방부가 모두 이 프로젝트의 검토 단계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국방부는 공식 문서상 협의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기술 자문과 기반시설 설계에 참여했다는 것이 내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정치권에서도 조용한 논쟁을 불러왔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울릉군의 사업비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환경 인프라 사업의 1765억 원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히려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울릉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동쪽 최전선이며 인프라 확충은 곧 국가 안보 강화라고 반박했다. 겉으로는 환경정책의 논리, 그러나 속으로는 안보 논리가 더 큰 무게를 차지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논쟁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언론은 대부분 울릉군 환경개선사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군사적 의미를 다루지 않는다. 이는 정부의 전략적 의도이기도 하다. 안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노골적으로 내세우면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 주권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은밀한 행정 언어가 바로 이 사업의 외피다. 환경단체의 반응도 복합적이다. 일부 단체는 울릉도의 생태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 사업 중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이를 활용해 정당성을 강화했다.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 시설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사업 추진의 도덕적 기반을 확보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환경을 명분으로 내세운 인프라 확충은 오히려 환경단체의 반대를 상쇄하는 효과를 냈다. 이 과정에서 울릉군의 행정 리더십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주민설명회에서 환경 개선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지만 다른 말미에 울릉도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미래 안보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표현을 덧붙였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발언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춘 메시지로 해석된다. 울릉도는 지금 행정과 안보가 결합된 복합 플랫폼으로 재편되고 있다. 한편 정부 내부에서는 이 사업을 시범 모델로 보고 있다. 즉 향후 제주도나 백령도, 연평도 등 국경선 인근 섬에도 비슷한 구조의 중 인프라 프로젝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시에는 민간 인프라, 유사시에는 군사기지. 울릉도의 사례는 한국이 본격적으로 이중용 인프라 전략을 제도화하려는 신호탄이다. 결국 이번 사업의 정치적 의미는 명확하다. 울릉도의 인프라 확충은 단순한 지방 개발이 아니라 국가정책의 실험장이자 미래 안보 구조의 청사진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은 군사력 증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군사적 역량을 조용히 확장하고 있다. 정치의 언어와 안보의 언어가 교묘히 맞물린 결과 울릉도는 보이지 않는 요새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울릉도의 변화는 국내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지만 국외에서는 이미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일본 언론은 울릉도의 인프라 확충을 돕도 방어 강화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한국이 울릉도를 통해 독도 시료 지배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요미우리 신문은 환경 인프라 사업의 외피를 쓴 안보 프로젝트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공식 항의는 자제했지만 방위성 내부 문건에는
울릉도의 전략화를 경계하라는 문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반응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울릉도는 독도에서 불과 87km 떨어져 있으며 지형적으로 독도 작전의 후방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울릉도의 인프라가 완비되면 한국은 독도뿐 아니라 오키 제도와 동해 전역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일본이 이를 환경사업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위협으로 인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 또한 울릉도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 군사 전문지 한국군사는 한국이 동해를 전략적 영향권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이미 서해에서의 미한 연합훈련 확대에 불만을 표한 바 있으며 동해에서도 한국의 자립형 방어 능력이 강화되는 것을 경계한다. 특히 울릉도의 인프라가 완성되면 한국은 동중국해와 일본해를 잇는 해상 감시망을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도 민감한 사안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 모든 반응에 대해 단 한 번도 안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일관되게 지역 환경 개선, 주민 복지 향상이다. 이런 언어 전략이 바로 한국 외교의 특유 한안보의 언어가 아닌 외교의 언어다. 안보를 직접 말하지 않으면서도 안보를 강화하는 방식, 그것이 한국이 선택한 현실적 전략이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K-소프트 디펜스라 부르기 시작했다. 하드파워를 부드럽게 포장한 한국식 방어 정책이라는 뜻이다. CNN은 최근 리포트에서 울릉도를 보이지 않는 군사 인프라의 실험장이라 묘사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기술과 인프라를 통해 외교적 마찰 없이 방어선을 강화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일본 NHK는 한국이 환경과 안보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국책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사회는 이미 울릉도를 단순한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아닌 동북아 안보구도의 변수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대응은 차분하고 계산적이다. 외교부는 일본과 중국의 보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즉각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는다. 대신 국내 언론과 정책 설명회를 통해 환경과 지역경제의 관점만을 강조한다. 이는 외교적 긴장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 안보 이익을 챙기는 고도의 균형술이다. 한국이 전면적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울릉도는 국제정치의 레이더망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 겉으로는 환경섬, 실질적으로는 전략섬. 한국은 지금 외교와 안보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형태의 조용한 방어를 구축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울릉도의 진짜 의미다. 울릉도의 하수처리 시설 프로젝트는 표면적으로 환경 인프라 사업이지만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복합방위 시스템 구축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사업의 세부 설계에는 에너지 자립형 모듈, 실시간 감시 센서 네트워크, 그리고 통합관리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환경관리용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하수처리장에 설치되는 수질 감시 센서와 기상 측정 장비는 해상 기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다. 평시에는 환경 데이터로 사용되지만 유사시에는 해상 감시용 탐지 시스템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는 일종의 이중 용도 기술, 듀얼 유즈 테크놀로지이다. 또 처리장 운영 시스템이 위성통신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재난 대응을 위한 통신망이자 동시에 비상시 독립적인 군사통신 채널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에너지 측면에서도 울릉도는 완전히 새롭게 변모 중이다. 기존의 디젤 발전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태양광과 해상풍력 결합형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이는 환경정책의 일환이지만 실제로는 군사작전의 자립성 확보와 직결된다. 전력 공급이 외부에 의존하지 않게 되면 전시나 재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자립은 곧 전략적 독립이다.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기술적 요소를 부인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율렁 스마트 아일랜드 프로젝트가 군과 협업 중이라는 정황을 포착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적궤도 위성 감시망의 데이터 수집 거점 중 하나가 울릉도에 구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환경 감시 위성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해상 이동체 탐지와 항로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기반은 결국 보이지 않는 요새라는 개념으로 수렴된다. 울릉도는 더 이상 물리적 군사기지를 짓지 않아도 된다. 인프라 자체가 군사기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수처리 시설, 에너지 네트워크, 통신망, 위성 연동 시스템, 각각은 환경과 행정의 언어로 존재하지만 이들이 결합하면 완전한 감시와 방어의 플랫폼이 된다. 즉, 울릉도는 총 한 자루 없이 구축된 요새로 진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9년 울릉공항과
하수 처리 시설이 완공된 이후 한국 정부가 2단계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해안 감시 및 해안 방어 통합체계 구축이다. 구체적으로는 울릉도 주변 해역에 해양 감시부표, 수중 센서망, 자동기상 관측기지 등을 설치해 해상이동체를 실시간 추적하는 체계다. 이 시스템은 해양수산부 명의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운영은 국방부와 해군이 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울릉도의 기술적 진화는 군사와의 비군사적 형태라 할 수 있다. 무기나 병력이 아닌 데이터와 네트워크가 방어선의 중심이 되는 시대. 울릉도는 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섬이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군사력,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선택한 21세기형 안보 전략의